그러면 이제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파트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이블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저희가 기존 리데시에서는 되게 많이 보셨던 테이블일 거예요. T2 ORD, ORD MPD라는 주문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이 변경되면서 이런 테이블 두 개를 합쳐서 사용해야 좀 정확한 주문 데이터를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좀 복잡하게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이런 T2 ORD, ORD MPD 같은 경우에는 DI 그룹에서 그 흔히 말하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오라클에 있는 운영 DB, 이제 요 운영 DB들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웹 어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 어드민에서 보이는 데이터들을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통계라는 그 오라클 내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데이터를 매번 옮깁니다. 그리고 이 통계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결합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여기에 적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방식을 조금 바꿔서 데이터 개발팀에서 좀 도와주셔서 이제 모든 데이터 적재하는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하는 게 가장 컸고요. 여기 앞쪽에 있는 이 T1이라는 의미는 티어 1이라는 의미로 기존의 소스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의 테이블로 간다라는 그라운드 룰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복사를 떠옵니다. 복사를 떠와서 넣는 형태이고요. 이걸 조금 뒤에 있는 이 스키마명을 좀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T1이라고 표기된 계층, 데이터 계층에다가 이거의 소스는 오토이고요. 통계 DB를 참조하고 통계 DB 내에 앱시스라는 스키마를 참조한다라는 의미인데, 뭐 무슨 단어인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편리하게 그냥 통계 테이블 안에 앱시스라는 사용자가 만들어둔 테이블들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취소권은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이 두 개를 같이 조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이 ORD MPD가 이 두 개 테이블 조인해서 취소권을 취소 처리하고 가져오는 방식이었다가, 지금은 이 두 개를 같이 조인해서 바라봐야 저희가 원하는 이 ORD 테이블을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되게 데이터의 정합성이 안 맞아서 문의 채널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뭐 허브 정보가 어떤 대시보드에서는 노출되고 어떤 대시보드에서는 안 보여요, 이런 문의도 많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포도 두 가지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쪽은 위와 다른 점이 요 STTS라는 게 빠져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운영 DB에서 바로 가져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플하게 하루치 데이터만 들어와요. 매일매일 그냥 전일자 데이터만 적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일자 데이터 최신의 허브 정보, 또는 여기는 이제 허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허브 정보, 그리고 상점 정보, 라이더 정보, 총판 정보 같은 것들이 이 운영 DB에서 가져오고요. 여기 있는 이 STTS가 붙어 있는 것들은 히스토리성 데이터들을 다 쌌습니다. 이게 상점이 뭐 A 허브에 있다가 B 허브로 또 가고, 뭐 코드 분리를 했다가 코드 통합, 허브 간에 코드 분리를 했다가 코드 통합을 하기도 하고, 그런 히스토리들이 다 관리되어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쪽 인포성 테이블에는 최신 데이터 하루,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 STTS가 붙어 있으면
과거 히스토리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시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 상점 캐시 그리고 추가가 됐지만 총 이번에는 4가지 캐시가 있습니다. 본사 캐시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본사, 허브, 그리고 상점,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더 캐시 로그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데이터를 복사해 오면서 데이터 정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주요 테이블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쪽에 적혀 있는 2가지 테이블들을 조인하면 주문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있는 4가지는 기존에도 사용하셨던 분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이 토탈 어큐 데일리는 일별로 저희 주문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 바로고 데이터 쌓을 때부터 카운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바로고가 운영했던 시기부터 중간에 바로고 N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수행 내역부터 해서 일별로 얼마나 발주가 일어났고 수행이 일어났고 이번 달은 얼마나 일어났고 올해는 얼마나 일어났고 그중에 취소권은 얼마며 수행권은 얼마고 완료권은 얼마인지를 바로고 시작부터도 카운트한 것도 있고요. 연도별로, 월별로, 주별로, 일별로 매일매일 적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저희 데이터가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수행 완료였다가 CX 쪽에 연락을 해서 이거 취소 처리해주세요. 잘못 주문된 거예요. 재빌 처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매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행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지 이걸로 정확하게 몇 건이야 일자리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면 해당 테이블은 좀 목적성과는 어긋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4개 테이블들의 앞쪽을 보시면 이 위 테이블의 번호랑 다릅니다. 이건 이제 T1이라서 가장 로우 단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는 이제 T2, 한번 T1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통계성 데이터들을 만들어낸, 가공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번째에 있는 액터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허브 수, 상점 수, 라이더 수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것 또한 주차별로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수요일에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어느 정도의 허브가 있었고 상점은 얼마나 액티브 됐고 그리고 월별로 이걸 바꾸면 흔히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MAU라는 Monthly Active User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런 월별 데이터도 있고 YAU, Year Active User도 파악하실 수 있는 트렌드 파악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T2들은 데이터 스캔량이 되게 작아서 되게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주문 테이블에서 완료건만 저희 바로고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완료건을 조회하는데 한 5억 5천만 건인데 이걸 다 불러와서 이 완료건을 파악하는 것 대비 이거는 일별로 매일매일 적재되니까 수행시간 차이는 위에 건 아마 안 돌아갈 거예요. 저도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한 5초? 3초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위쪽을 써서 1단위까지 맞추겠다고 하면 위쪽을 쓰시는 게 맞지만 전반적인 트렌드 파악할 때는 이런 T2를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3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상점 관점으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점 관점에 대한 분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점에는 또 저희가 알다시피
그 발주 허브라는 게 당연히 소속되겠죠. 그리고 발주 허브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총판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총판 관점에서 어떤 총판이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흔히 수익률 같은 거 볼 때 보면, 아니면은 SLA 같은 걸 볼 때 30분 이내에 완료했는지 40분 이내에 완료했는지 20분 내 픽업을 했는지에 대한 컬럼들도 달성 여부에 대해서 몇 건 달성했는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문건 중에 해당 상점의 수행을 얼마나 바로고가 서포트 해주고 있는지를 트렌드 파악할 때는 이런 테이블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쪽은 라이더 관점의 현황 파악이라고 썼지만, 라이더는 무조건 저희는 그 허브에 소속되어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허브의 현황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정보 테이블인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신 정보는 여기 STTS가 빠져있는 운영 쪽 데이터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제 데이터를 매일매일 갱신해서 1일치 데이터만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 변경 이력 확인은 이 테이블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19년? 17년부터 쌓여있기 때문에 그 이전 데이터는 저희에게 혹시나 확인하셔야 된다면 저희에게 별도로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꼭 어떠한 기간을 조회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 위쪽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날리시면 금방금방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캐시 테이블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본사를 확인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BR 캐시 언더바 D 또는 ST 캐시 언더바 D, 워커 캐시 언더바 D 이런 식으로 있다가, 최근에는 본사 HQ라는 것도 생겨서 이런 것들도 본사 관점에서 캐시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에 대한 로그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시던 테이블과 지금 신규로 어떻게 테이블이 대체되는지를 정리해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기존은 여기 하이브 티어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리대시, 그리고 바뀐 리대시에서는 해당 그 테이블들이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나타낸 형태이고요. 네. 이렇게 한 40개 정도 정리해 뒀고, 혹시 여기서 못 찾겠다 싶으시면 저희에게 별도로 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그 PDF에서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고릴라에도 저희가 접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릴라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고릴라는 이제 주문 쪽을 거의 총괄하는 주문 중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릴라에 저희 그 3사 공유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고릴라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딜버나 모아라인 자체에서 소화하고 있는 주문건들, 상점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쓰시는 상점들의 주문건은 인입되지 않고요. 바사를 사용하시는 그 상점에 한해서는 또 타 배대사지만 그래도 저희 쪽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테이블 2개가 주문 정보와 배달 정보입니다. 이게 고릴라가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과목에서 배우는 단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정규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규화는 데이터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되게 유니크하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코드나 그 ID 값으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로 뭔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매칭해서 보셔야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고릴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주문과 배달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고릴라 컨트롤룸 같은 걸 들어가 보면 고릴라 주문 아이디라는 걸 입력하는데 이게 기존의 뭐 웹 어드민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고 주문 번호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릴라 자체만의 주문 정보, 주문 아이디 값이 있고요. 고릴라 자체에서 사용하는 배달 딜리버리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테이블이 어떻게 보면 고릴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테이블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 배대사 정보도 있고 허브 정보도 있고 뭐 주문을 받는 주문 중개 DDL 관련된 것도 있는데 자세한 정보는 이제 데이터 허브에서 고릴라라고 또 검색을 해 보시면 해당 테이블들을 다 보여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직접 검색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신규 리데시에서 새로운 시간대가 나옵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한국 시간대가 아니라 UTC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시간대고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개발자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UTC를 먼저 말씀드리면 UTC는 Universal Time Coordinate이라는 거의 약자로 세계적인 표준 시간대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하나의 시간대로 모든 개발 같은 걸 다 해야 어디서 가져가든 본인들이 보고 싶은 시간대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국제 시간대가 이 UTC가 아니라 뭐 KST가 표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약간 1960년대, 70년대부터 약속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기존 저희 리데시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KST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UTC는 한국 시간대와 정확하게 9시간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익숙한 한국 시간대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바로고에는 또 바로고 타임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여기 KST는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인데 이건 제가 가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고 스탠다드 타임인데 저희는 07시부터 다음날 06시 59분 59초까지를 보고 저희는 바로고 시간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리데시에서 조회할 때 뭐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 데이터를 뽑고 싶으면 그냥 YMD는 2023년 9월 1일이라는 조건을 넣으면 저희가 원하는 9월 1일 07시부터 9월 2일 06시 59분까지 접수된 주문건이 모두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네. 이걸 UTC로 한국 시간대부터 먼저 가볼게요. 한국 시간대의 9월 1일은 00시부터 9월 1일 23시 59분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걸 국제표준 시간대로 바꾸면 시간이 9시간 차이 나다 보니까 24시에서 9시간을 뺀 15시부터 14시 59분까지의 데이터를 UTC 기준으로 저희는 이 9월 1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바로고 시간대에서는 한국 시간대에서 7시간이 더해진 07시부터 06시 59분을 보고 저희는 9월 1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어렵죠? 네. 어려울 겁니다. 네.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YMD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파티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저희가 흔히 파티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떠올리는 게 칸막이잖아요. 칸막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희가 서점을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뭔가 도서를 찾아야 되는데 도서 검색대에서 검색을 합니다. 책 이름 돈의 속성 이런 걸 쳐서 검색을 하면 여기 E라는 구역에 있대요. 그렇게 찾아가야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듯이 데이터도
파티션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흔히 인덱스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찾을 때 조금 더 검색을 빨리 하고 범위를 좁혀서 찾아가 보자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파티션이고요. 9월 1일 주문권 정보를 불러오고 싶은 경우에 파티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파티션이 아예 없다. 모든 데이터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 인덱스도 없고 파티션도 없고 뭐 색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데이터를 넣든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불러옵니다. 다 불러와서 그 안에서 9월 1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매번 뭐 한 3, 40기가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저희가 이게 한번 리데시에서 파라미터를 바꾸고 조회를 누를 때마다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1기가를 조회할 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몇십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30기가씩 저희 구성원 여기 앉아 있는 분들만 하루에 3번만 날린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줄여주는 게 파티션입니다.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컬럼을 기준으로 원하는 정보만 가져와서 보여주고 한 80메가 데이터만 가져와서 그 안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찾는 형태이고요. 저희의 파티션의 기준은 뭐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양한 파티션의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고객 정보가 있다면 고객 아이디 기준으로 파티션을 나눌 거야. 뭐 이렇게 쓰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일자별로 파티셔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데이터가 조금 작다면 월별로 파티션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뭐 진짜 작은 경우에는 뭐 연도별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파티셔닝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리데시의 파티션은 바로고 타임 기준으로 YMD 값을 가지고 있고 월별 데이터를 뽑고 싶다 한 경우에는 YMD 나누기 100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2023년 9월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했는데요. 신규 리데시의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UTC를 기준으로 테이블별로 다양한 YM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 YMD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ORD 데이트 YMD, 정보 테이블은 로드 데이트 YMD, 캐시 테이블은 인데이트 YMD, 모아 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완료 시점 기준으로 이게 언제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네. 근데 문제점은 이 구분하는 시점의 기준이 UTC예요. UTC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자르다 보니까 나는 9월 1일 데이터 가지고 오고 싶어 했을 때 ORD 데이트 YMD가 9월 1일만 가져오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8월 31일 실제 9월 1일 데이터는 8월 31일 15시부터 시작되는데 31일은 다 끊어져 버리고 9월 1일 00시부터 14시 59분까지의 데이터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필요 없는 9월 2일 쪽의 데이터들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형태가 돼서 UTC 기준으로 파티션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보다 하루 전 거 데이터도 함께 불러와서 저희는 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제 실제 사용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리데시에서 엄청 심플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좀 약간 해석을 해보면 그 문의를 남겨주신 것들 중에 이 기본적인 쿼리 사용법도 조금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거 약간 영어 단어 읽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어디서 가져올 거야? from. 그리고 조건은 뭘로 걸 거야? 그 중에서 어떤 컬럼만 보여줘
라는 걸 셀렉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주문 번호 가져올 거고, 그 바로고 타임존 기준의 YMD 값 가져오고, 여기가 CTH는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상 캐치의 약자로서 수행했던 허브들의 코드를 가져와 줘. 이 주문 테이블에서 조건은 2023년 9월 1일에 한해서 이 코드가 3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이터 허브에 들어가 보면 이 3번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3번이 완료건입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을 100건만 가져와 줘 라는 의미인데, 신규 리데시에서는 좀 많이 길어졌죠. 네, 많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나마 익숙한 테이블이 바뀌었죠. 테이블 첫 번째 변경사항 테이블 변경. ORD, MPD 이 테이블 하나만 보다가 테이블을 2개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 주문건과 취소 주문건이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정상 주문건 테이블과 취소 테이블을 조인해서 가져오고 있고요. 그 조인할 때는 그 주문건 기준으로 주문 테이블에 맞춰서 조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파란색 부분 위쪽부터 한번 볼게요. YMD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걸 좀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주문 시점 기준으로 7시 이전 거는 ORD 데이트에서 1일을 뺄 거야 라는 의미고요. 그게 아니면 ORD 데이트에 플러스 9시간을 할 거야 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네, 여기 ORD 데이트 플러스 9시간이 왜냐면 이 ORD 데이트는 UTC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 시간으로 바꿨을 때 7시 이전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고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여기 똑같이 인터벌 9시간 했을 때 7시 이전이면 요거는 하루 전날로 우리가 볼게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플러스 9시간 해서 보여줘. 요런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그 4자리의 연도와 그리고 2자리의 월 그리고 2자리의 일자로 만들고, 이전의 YMD의 데이터 형태는 숫자 형태였어요. 그래서 나누기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숫자 형태로 바꿔줘. 이걸 우리는 YMD라고 부를게 라는 의미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편한 방법도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어렸을 때 수학 배우면 막 증명도 하고 하는데 굳이 저희 증명이 어려우면 그냥 공식 외워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냥 한번 증명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만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제 요 ORD 데이트라는 컬럼과 다르게 YMD라는 앞서 설명드렸던 파티션의 개념이 나옵니다. 저희가 UTC 기준으로 매번 이 인덱스를 파티션의 기준을 나누다 보니까 당일치만 가져오면 데이터가 건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전날까지 가져옵니다. 우리는 9월 1일만 조회를 하고 싶은데 이전에는 그냥 9월 1일만 넣으면 끝이었는데 8월 31일까지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가져오고 9월 1일까지를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ORD 데이트에 9시간을 더한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게 한국시간 기준으로 9월 1일 07시부터 9월 2일 06시 59분까지 데이터를 가져와 줘 라는 의미로 바꾸고요. 이건 제가 파란색으로 안 바꿨네요. 네. 이 취소권과 조회를 했을 때 취소 테이블에 주문 번호가 남아있다면 이건 취소가 된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9번으로 하고, 취소권에 취소 테이블에 주문 번호가 없다. 이런 거는 정상 처리된 거니까 그런 거는 그 주문권 상태 값을 가져오고 이 값이 3번인 값만 보여줘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해석해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주문번호, 바로고 기준 날짜, 수행 허브 코드를 보여줘. 근데 YMD는 어떻게 할 거냐면 ORD 데이트에서 이게 UTC죠. 한국 시간으로 바꾼 시간대가 7시 이전이면 이게 바로고 타임존이겠죠? 전일자로 하고 아니면 해당 날짜로 해줘 라는 게 이 1번에 해석한 내용이고요. 이 2번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ORD 데이트 UTC 기준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데이터 중에서 한국 시각 기준으로 주문 접수 시각이 9월 1일 07시부터 9월 2일 06시 59분까지 데이터를 가져와줘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취소 테이블에서 주문 번호가 있으면 해당 주문건은 취소 코드 번호 9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9가 들어갑니다. 9로 하고 주문 번호가 없다면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 상태 코드를 가져와. 서로 다른 겁니다. 이 취소 테이블에 주문 번호 있으면 이건 취소 처리할 거고 취소 테이블에 주문 번호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주문 상태 값 가져오는데 이 값들이 3번인 것만 보여줘 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다 이해하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처음 대답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저에게 또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대로 쓰라고 하면 이제 리데시에서 쿼리를 쓰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질 것만 같아서 좀 간단한 버전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9월 1일 07시부터 9월 2일 06시 59분까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전체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24시간이고요. 바로고 시간대에서도 24시간이고요. UTC도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UTC에 2시간을 더한 시각 데이터에서 날짜만 추출해서 원하는 날짜랑 비교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YMD 값은 해당이 안 돼서 그거는 좀 조심해서 가져오셔야 된다. 꼭 전일자를 추가하셔야 된다. 기간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중간에 이어지는 그 연속적인 시간대이기 때문에 중간은 아무 상관없고요. 가장 시작되는 지점에 하루 전날 것만 잘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심플하게 여기 2시간만 더해서 이걸 날짜로 바꿨을 때 이 값이 9월 1일과 동일한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걸 전달 드리면 2시간 차이는 안 나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수학에서 증명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좀 아시고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힘들 것 같다 하면 저희가 쿼리 스니펫이라는 걸 만들어뒀습니다. 이거는 리데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키워드만 치시면 밑에 있는 게 자동 완성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흔히 저희가 쓰는 건데 그냥 여기에 UTC만 치면 원하는 내가 캐시를 줘야 할 거야 하면 캐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 테이블을 줘야 할 거야 하면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 주문 테이블을 줘야 할 거야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 뜹니다. 그리고 뭐 친절하다면 친절하고 대충 썼다면 대충 쓴 나름의 이 코멘트들도 있으니까 이것들 확인하시면 좀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조회일에 보면 스타트 엔드가 있는데 이런 값들은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데이트 레인지를 선택하시면 여기 값에
이렇게 근데 이게 전체 다 가져오는 거라서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건 쓰실 수 있겠죠? 그쵸. 다행입니다. 아까 그냥 키워드 딱 영어 알파벳 3개만 기억하고 가셔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이 UTC만 입력하시면은 앞에 입력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UTC만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보는데 요 값만 톱니바퀴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자.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 값은 이거고요. 저희가 요거를 데이트 레인지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또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